부동산 시황센터입니다. 한 주간 부동산 주요 뉴스 전해드립니다. 추석 이후 부동산 시장은 가을 이사철 성수기를 맞았지만 금리 인상과 불안한 경제 여건 등의 여파로 극심한 거래 가뭄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매매 시장에 이어 청약 시장 수요까지 급격히 감소하고 있습니다. 전국 미분양 주택이 급증한 가운데 청약 불패 지역으로 꼽히던 서울 등 수도권에서도 미달 사례가 속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임대차 계약에서 월세를 선호하는 임차인의 비중이 2년 전보다 크게 증가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월세 선호 이유로는 목돈 부담이 적어서라고 답한 응답자가 가장 많았습니다. 올해 아파트 거래가 급격히 감소함에 따라 강남 대부분 아파트 단지에서 하락 거래가 속출하는 반면 한강변에 자리한 아파트 단지의 경우 신고가 행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아파트 등 집합 건물을 2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 비율이 1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세제 개편안을 추진하면서 종부세 부담이 줄어드는 등 매물 처분 압박이 완화된 배경이 원인으로 풀이됩니다. 부동산 주요 뉴스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추석 이후 부동산 시장은 가을 이사철 성수기를 맞았지만 금리 인상과 불안한 경제 여건 등의 여파로 극심한 거래 가뭄이 지속될 전망입니다. 15일 서울 부동산 정보광장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9,042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거래된 34,577건의 약 26%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8월과 비교하면 10분의 1 수준에 불과한 수치입니다. 이 같은 거래 절벽은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인데요. 한국부동산원의 통계를 보면 집계가 완료된 지난 7월 전국 아파트 매매 거래는 21,836건으로 월별 기준 올해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7월 매매 거래량 대비 63%가량 감소한 수치이고요. 같은 기간 경기와 인천의 거래량도 대폭 줄었습니다. 실제로 매수 심리는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부동산원의 이달 첫 주 전국 아파트 매매 수급 동향은 86.7로 조사됐는데 지난달 초까지 90대를 유지했지만 80대로 떨어졌습니다. 서진영 공정주택포럼 공동대표는 현재 금리 인상과 불확실한 경제 상황 등을 비롯해 집값 상승에 대한 피로도, 세금 부담이 여전하다면서 복합적인 요소가 작용함에 따라 매수와 매도가 멈춰선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매매 시장에 이어 청약 시장 수요까지 급격히 감소하고 있습니다. 전국 미분양 주택이 급증한 가운데 청약 불패 지역으로 꼽히던 서울 등 수도권에서도 미달 사례가 속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부동산 릴리사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전국 아파트 평균 청약 경쟁률은 10.4대 1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평균 청약 경쟁률이 19.79대 1이었던 점과 비교했을 때 절반 수준으로 떨어진 수치입니다. 청약 당첨 가점도 낮아졌습니다. 지난달 수도권에서 공급된 9개 분양단지의 평균 청약 당첨 가점은 12.8점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전년 동기 평균 당첨 가점 38.1점과 비교해 3분의 1 수준입니다. 청약 인기가 시들해짐에 따라 전국 미분양 주택은 급증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7월 말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은 31,284가구로 전년 동기 15,198가구 대비 105.8% 늘었습니다. 임대차 계약에서 월세를 선호하는 임차인의 비중이 2년 전보다 크게 증가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13일 부동산 플랫폼 기업 직방에 따르면 지난달 16일부터 31일까지 직방 애플리케이션 접속자 1,306명을 대상으로 모바일 설문을 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 중 43%가 주택 임대차 거래 유형 중 월세 거래를 선호한다고 응답했습니다.
임차인들이 월세를 선호하는 이유로는 목돈 부담이 적어서라고 답한 응답자가 40.4%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사기, 전세금 반환 등 목돈 떼일 부담이 적어서 전세대출 이자 부담이 커져서 단기 계약이 가능해서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2020년 조사 결과와 비교하면 사기, 전세금 반환 등 목돈 떼일 부담이 적어서라고 답한 응답자가 2배가량 증가했으며 금리 인상에 따른 이유로 전세대출 이자 부담이 커져서도 10% 이상 응답이 나타났습니다. 직방 관계자는 금리 인상 부담으로 전세 보증금 목돈 마련이 어려운 이유와 사기, 전세금 반환 등 목돈 떼일 부담이 적다는 이유로 월세 임차인은 월세 거래를 더 선호하는 양상으로 바뀌었다며 목돈 마련이 부담스러운 월세 임차인의 경우 금리 인상 기조 속에서 월세 선호 현상은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올해 아파트 거래가 급격히 감소함에 따라 강남 대부분 아파트 단지에서 하락 거래가 속출하는 가운데 한강변에 자리한 아파트 단지의 경우 신고가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14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 9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 수급 지수는 80.9를 기록하며 18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강남 4구가 있는 동남권 매매 수급 지수도 87.4로 전주보다 소폭 하락했습니다. 부동산 수요가 급감함에 따라 아파트 값도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 5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은 전주 대비 0.15% 하락했으며 강남구 아파트 매매 가격도 0.09% 떨어졌습니다. 반면 한강변에 자리한 아파트 단지의 경우 신고가 행진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 따르면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 리버파크 전용 129제곱미터는 지난 3월 63억 원에 실거래됐지만 지난 5월에는 이보다 5억 원 비싼 68억 원에 거래됐습니다. 또 서울시 강남구 압구정동에 있는 현대 1, 2차 전용 면적 196제곱미터는 지난 7월 80억 원에 실거래됐습니다. 같은 평형대가 지난해 3월 64억 원에 최고가 거래됐던 것을 고려하면 1년여 만에 16억 원 오른 것입니다. 시장 전문가들은 이러한 현상에 대해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수요는 여전한 상황으로 다주택자들이 강남 한강변 아파트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어 주요 입지에 자리한 아파트는 신고가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파트 등 집합 건물을 2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 비율이 1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세제 개편안을 추진하면서 종부세 부담이 줄어드는 등 매물 처분 압박이 완화된 배경이 그 원인으로 풀이됩니다.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집합 건물 다소유 지수는 16.20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전월 대비 0.032% 상승한 것으로 작년 8월 이후 1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특히 정권 교체 이후 다주택자 비중은 늘어나는 상황입니다. 양도소득세 장기보유 특별공제에서 다주택 기간을 제외하는 등 다주택자에게 엄격한 잣대를 들이댄 문재인 정부 시절 감소세가 나타났지만 정권 교체 이후 상승 곡선으로 전환한 것입니다. 지난 5월 기획재정부가 새 정부 출범에 맞춰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를 1년간 한시 배제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등 규제 완화 기대감이 반영되면서 다주택자도 매물을 걷어들이는 결과로 풀이됩니다. 지금까지 한 주간 부동산 주요 뉴스였습니다. 이어서 다양한 지표를 통해 부동산 시황을 살펴보는 위클리 부동산 시황입니다. 김현진 기자가 준비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토마토 김현진 기자입니다. 지표를 토대로 부동산 시장의 주요 흐름을 분석하는 위클리 시황입니다. 부동산 시장에 대한 매수 심리가 크게 위축함에 따라 집을 사려는 사람보다 팔고자 하는 사람이 많은 매수자 우위 시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수요보다 공급이 많은 상황으로 가격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수치로 살펴보겠습니다. 9월 2주차 전국의 아파트 매매 가격은 0.16% 하락하며 전주 하락폭보다 0.01%포인트 축소됐습니다. 이번 주 수도권 아파트 매매 가격은 0.2% 떨어지며 하락폭이 소폭 축소했습니다.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은 0.16% 하락했습니다. 추가 금리 인상 우려 등으로 매수 심리가 크게 위축되고 있는 가운데 추석 연휴로 매수 움직임이 줄어들고 급매물 위주로 간헐적 거래와 매물 가격 하향 조정이 지속되며 하락폭이 확대됐습니다. 자치구별로 보면
강북 지역에서는 도봉구가 쌍문동과 방학동, 창동 구축단지를 중심으로 0.31% 떨어졌습니다. 노원구는 상계동과 중계동, 하계동 위주로 0.29% 하락했습니다. 서대문구는 홍은동과 홍제동 대단지 위주로 0.27% 떨어졌고 은평구는 녹번동과 응암동, 불광동 대단지 위주로 매물이 쌓이며 0.25% 하락했습니다. 강남 지역에서는 송파구가 오금동과 문정동 구축단지 및 잠실동 대단지를 중심으로 0.18% 하락했습니다. 금천구는 독산동과 시흥동 주요 단지 위주로 0.18% 떨어졌고 강서구는 등촌동과 염창동, 가양동 중소규모 단지 위주로 0.14% 하락했습니다. 이번에는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을 살펴보겠습니다. 경기도 아파트 매매 가격은 전주 대비 0.21% 하락했습니다. 전주보다 하락폭이 소폭 축소됐지만 전반적으로 매물이 누적되고 이자 부담이 늘어남에 따라 거래 심리가 위축된 모양새입니다. 지역별로 보면 수원 영통구와 양주시는 입주 물량 영향으로 매물 적체 현상이 지속되며 각각 0.4%, 0.37% 하락했습니다. 광명시는 일직동과 소화동 주요 단지를 중심으로 0.38% 떨어졌습니다. 의왕시는 내손동과 오전동 위주로 0.37% 떨어졌고 오산시는 부산동과 금안동 준신축 단지를 중심으로 0.36% 하락했습니다. 인천은 0.29% 하락하면서 전주 하락폭과 같은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미추홀구가 용현동과 주안동을 중심으로 0.34% 하락했습니다. 연수구는 입주 물량 영향이 있는 송도 신도시를 중심으로 0.3% 하락했고 계양구는 동양동과 방축동 위주로 0.29% 떨어졌습니다. 수도권의 지방은 0.13% 하락했습니다. 이 중 5대 광역시는 0.18% 하락했습니다. 광주는 0.13% 하락하며 전주 하락폭보다 0.02%포인트 확대됐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남구가 매물 적체 현상이 이어지며 봉선동과 진월동 위주로 0.17% 하락했습니다. 북구는 각화동과 문흥동을 중심으로 0.14% 떨어졌고 광산구는 신가동과 우산동 위주로 0.12% 하락했습니다. 대구는 0.22% 하락했습니다. 신규 입주 물량 영향이 지속되고 있지만 전주 대비 하락폭이 소폭 축소됐습니다. 수성구는 범어동과 황금동, CG지구에서 하락 거래가 발생하며 0.31% 떨어졌습니다. 중구는 남산동과 대봉동, 대신동 위주로 0.28% 하락했습니다. 세종은 0.4% 떨어졌습니다. 거래 심리가 위축되며 행복도시 내 주요 지역을 중심으로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다음으로 전세 시장을 살펴보겠습니다. 전국 아파트 주간 전세 가격은 0.14% 하락했습니다. 수도권은 0.19% 하락하며 전주 하락폭보다 0.02%포인트 축소됐습니다. 서울은 0.12% 하락했습니다. 금리 인상에 따른 전세대출 이자 부담 가중으로 신규 전세보다 갱신계약과 준전세, 월세 수요 등이 증가하는 가운데 매매 가격 하락과 동반해 매물 가격이 하향 조정되며 하락폭이 확대됐습니다. 자치구별로 보면 은평구는 응암동과 불광동, 녹번동 대단지를 중심으로 0.23% 하락했습니다. 종로구는 창신동과 숭인동 주요 단지를 위주로 0.21% 떨어졌고 마포구는 공덕동과 염리동, 용강동, 도화동을 위주로 0.21% 하락했습니다. 중구는 충무로동과 신당동 주요 단지 위주로 0.2% 하락했습니다. 강남 지역에서는 송파구가 잠실동 주요 대단지를 중심으로 0.24% 하락했습니다. 양천구는 신정동과 목동 대단지 위주로 0.13% 떨어졌습니다. 강남구는 개포동과 도곡동 위주로 0.12% 떨어졌고 영등포구는 물레동과 당산동, 신길동 위주로 0.11% 하락했습니다. 경기도는 0.2% 하락했습니다. 과천시는 정비사업 이주 수요 영향으로 0.09% 상승했습니다. 이천시는 직장인 수요가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0.08% 올랐습니다.
다만 수원 영통구는 매물 적체 영향이 지속되는 영통동과 원천동 위주로 0.61% 하락했습니다. 광주시는 태전동과 역동 주요 단지를 중심으로 0.5% 떨어졌고 양주시는 입주 물량 영향이 있는 옥정 신도시 위주로 0.43% 떨어지는 등 전반적으로 신규 전세 수요가 감소하며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인천은 신규 입주 물량 영향 등으로 계속해서 매물이 쌓이며 0.28% 떨어졌습니다. 미추홀구는 용현동과 주안동을 중심으로 0.35% 하락했습니다. 서구는 청라신도시 위주로 0.35% 떨어졌고 중구는 중산동과 운남동 위주로 0.34% 하락했습니다. 지방전세 가격은 0.1% 하락했습니다. 이 중 5대 광역시는 0.16% 떨어졌습니다. 대구는 신규 입주 물량 영향 등으로 하락세를 지속하며 0.25% 하락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달서구가 본리동과 대곡동 대단지를 위주로 0.37% 떨어졌고 수성구는 만촌동과 지산동 위주로 0.3% 하락했습니다. 대전은 대부분 지역에서 매물 적체 현상이 지속되며 0.2% 하락했습니다. 중구는 태평동과 준촌동 주요 단지를 위주로 0.31% 떨어졌고 서구는 월평동과 갈마동 구축 및 중저가 단지를 중심으로 0.24% 하락했습니다. 세종시는 0.41% 하락했습니다. 신규 입주 물량 및 거래 심리 위축 등의 영향으로 하락세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 첫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여전히 시장 분위기는 좋지 않습니다. 정부가 공급 물량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약속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이 발표되지 않아 시장의 기대 심리도 크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위클리 시황이었습니다. 이번 주 주요 청약 정보를 확인하는 청약 캘린더 시간입니다. 김현진 기자와 함께 이번 주 화제가 되는 청약 단지 살펴보겠습니다. 김현진 기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이제 추석 명절도 모두 다 지나갔고 본격적인 가을 시장이 시작이 될 텐데 이번 주 청약 시장 분위기는 어떤가요? 네, 이번 주는 추석 연휴가 끝난 직후 이루어지는 분양 일정으로 조금 한산한 분위기를 보이고 있지만 인천과 경기도에서 1000가구 이상의 대단지 아파트 분양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먼저 GS건설과 SK에코플랜트가 경기도 의왕시 내손동 내손 다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을 통해 공급하는 인덕원 자이 SK뷰가 20일 1순위 청약 접수를 시작합니다. 이 아파트는 지하 4층에서 지상 최고 29층, 20개 동 총 2,633가구 규모입니다. 단지는 모락산 자락에 위치해 있어 쾌적한 주거 환경을 누릴 수 있는 공세권, 숲세권 환경을 갖추고 있습니다. 단지 바로 앞에 백운공원과 인덕공원 등 산책할 수 있는 공원이 자리해 있으며 의왕국민체육센터와 내손체육공원과 같은 체육시설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평촌 신도시와 인접해 있어 쇼핑시설과 은행, 병원, 대형마트 등의 생활 편의시설 이용도 쉽습니다. 아울러 내손초와 백운초, 갈매중 등 교육시설이 인접해 있으며 평촌 학원가 이용도 가능합니다. 홍안대로와 내손순환로, 복지로 등을 이용한 단지 진입이 쉽고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과천 봉담 도시고속화도로 등 광역교통망도 잘 갖추어져 있어 서울 강남권을 비롯해 수도권 전역으로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커뮤니티 시설로는 피트니스 센터와 GX룸, 골프 연습장, 사우나 등이 조성될 예정입니다. 입주는 2025년 5월입니다. 네, 오늘 첫 번째로 만나본 단지는 우리 경기도 의왕시 내손동에 위치한 아파트 단지였는데요. 이거 정말 안 해야지라고 계속 마음은 먹고 있었는데 하고 싶었거든요. 내손동, 내손 다구역 딱 듣자마자 이 아파트 여러분 꼭 내 손 안에 잡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라는 응원의 멘트를 꼭 날리고 싶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 청약 단지도 바로 살펴볼게요. 이번에는 인천으로 갈까요? 네.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인천 검단 AA 21블록 공공분양주택 1224가구에 대한 1순위 청약을 21일 진행합니다. 이 아파트는 지난해 사전청약 2차직으로 881가구를 사전청약 방식으로 공급했으며 이번에는 남은 413가구 중 351가구는 특별공급 방식으로 62가구는 일반공급 방식으로 분양되며 인천광역시 2년 이상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됩니다.
인천 검단 AA21블록 청약을 신청하려면 지난 6일 기준 수도권에 거주하는 무주택자로 주택 청약 종합저축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청약에 당첨되면 5년간 전매가 금지되고 10년간 청약 재당첨이 제한됩니다. 주택 공급 가격은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어 3억 5천만 원에서 4억 3천만 원으로 공급 면적 3.3제곱미터당 평균 1,310만 원 수준으로 책정되었습니다. 입주는 2025년 6월입니다. 네. 자, 지금까지 청약 접수를 앞둔 아파트 단지들 살펴봤는데요. 이번에는 이번 주에 당첨자 발표를 하는 아파트들 살펴보겠습니다. 어느 지역으로 갈까요? 네, 당첨자 발표를 앞둔 곳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두산건설이 경기도 안양시 호계동 36차 아파트를 재건축해 공급하는 평촌 두산이브 더 프라임이 22일 당첨자 발표를 합니다. 이 아파트는 지하 2층에서 지상 32층, 6개동 총 456가구 규모입니다. 단지가 위치한 안양시 호계동 일대는 재건축, 재개발 등 대규모 정비 사업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실제로 호계동을 포함한 안양시 동안구에는 재건축 6천여 가구와 재개발 1만 7천여 가구 등 총 2만 3천여 가구 규모의 정비 사업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단지는 지하철 1, 4호선 금정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향후 인덕원에서 동탄선 호계역과 GTX C노선까지 개통된다면 교통 여건은 더욱 좋아질 전망입니다. 또 단지 앞 경수대로와 홍안대로를 통해 서울 외곽고속도로 평촌 IC와 제2경인고속도로 석수 IC 진출입이 용이합니다. 홈플러스와 AK플라자, 롯데백화점, 이마트, 한림대병원 등 생활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고 지식산업센터가 밀집해 있는 안양 IT단지와 평촌 학원과도 가깝습니다. 입주는 2025년 6월입니다. 네, 워낙에 최근에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만큼 이 아파트도 그에 대한 수혜를 한번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자, 다음 당첨자 발표를 앞둔 아파트는 어디인가요? 네, 부산시 서구 암남동 송도해수욕장 인근에 공급되는 송도 자이른의 디오션이 19일 당첨자 발표를 합니다. 이 아파트는 지하 6층에서 지상 29층, 4개동 총 227가구 규모입니다. 단지에서 도보로 이용 가능한 거리에 송도해수욕장이 위치해 있으며 인근으로 부산 남향과 남향대교가 있어 탁 트인 조망권이 장점입니다. 일부 세대는 테라스와 펜트하우스 등의 특화 설계가 적용되어 조망과 함께 공간 활용도를 높였습니다. 단지 주변으로 천마산과 장군산, 진정산 등 다양한 산이 인접해 있으며 단지 앞으로 바다가 펼쳐진 자연 환경을 갖추고 있습니다. 특히 부산의 대표적 관광 명소로 주목받고 있는 송도 해상 케이블카를 비롯해 송도 해수욕장, 송도 용궁다리, 거북섬 등 다양한 관광 명소가 자리해 있습니다. 단지에서 차량으로 10여 분 거리에는 충무동과 남포동이 위치해 있어 국제시장과 자갈치시장, 롯데백화점 등 생활편의시설 접근이 용이합니다. 아울러 천마산터널 개통으로 서하구와 강서구 등 서부선으로 접근성이 개선되고 남양대교를 통해 부산양대교에서 강안대로로 이어지는 부산 해운순환고속도로망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입주는 2025년 3월입니다. 산과 바다를 모두 가지고 있는 아파트이네요. 거기에다가 여러 가지 교통 편의성까지 특징으로 짚어보셔도 좋겠습니다. 한 가지 더 살펴볼까요? DLNC가 경상남도 김해시 조춘면 일원에 공급하는 이편한 세상 주촌 더 프리미어가 22일 당첨자 발표를 합니다. 이 아파트는 지하 2층에서 지상 29층, 9개동 총 992가구 규모입니다. 단지가 들어서는 김해시는 비규제 지역입니다. 전용 면적 84제곱미터는 60%, 전용 면적 99제곱미터와 115제곱미터는 100% 추첨제로 공급되기 때문에 청약 가점이 낮더라도 누구나 당첨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단지의 평균 분양가는 3.3제곱미터당 1,416만 원으로 책정되어 전용 면적 84제곱미터 기준 4억 원 중후반대로 내 집 마련이 가능합니다. 단지는 DLELC만의 특화 상품이 대거 적용될 예정입니다. 단지의 평면은 모두 가구와 마통풍이 가능한 스포베이 편상형으로 설계되어 채광과 환기에 용이합니다. 또 이편한 세상만의 라이프 스타일 맞춤 주거 플랫폼인 C2하우스가 적용되어 방과 방 사이는 물론 거실과 방 사이에 벽체를 허물어 집 구조를 자유롭게 바꿀 수 있는 가변형 구조로 설계됩니다. 입주는 2025년 12월입니다. 네. 자, 이렇게 오늘 김현진 기자와 함께 이번 주 화제가 되는 청약단지 살펴봤습니다. 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김현진 기자와는 여기서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앞서 뉴스에서도 전해드렸듯이 최근에 매매 시장도 그리고 분양 시장의 분위기도 계속해서 어둡기만 합니다. 다만 그 안에서도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면서 알짜 부동산은 계속해서 가격이 올라가고 있다는 점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오늘 저희가 전해드린 정보들 잘 참고하셔서 이 하락장을 잘 버텨낼 수 있는, 이겨낼 수 있는 부동산 꼭 잡아보시길 기대하겠습니다. 자, 그럼 부동산 시황센터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더욱더 알찬 정보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